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은 이 아리바이오 우회상장과 1대14 무상증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소록스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 소록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아리바이오가 우회상장을 하기 위한 기업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결국 아리바이오의 이 정재준 대표가 소록스의 최대 주주로 변경되면서 이 우회상장에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 1대14 무상증자라는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에 접어든 상황이죠. 금일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소록스가 이번에 보통주 한 주당 14주를 지급하는 이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전례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죠. 무려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당 14주를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무상증자, 무상증자 자체라는 게 그렇게 큰 호재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주식 본질의 가치는 바뀌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증자시킨다. 쉽게 말하면 이 1,0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개를 이 100원짜리 10개로 나눠주는 게 무상 증자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상 증자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상 증자가 진행되면 주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 주식의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지금까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뛰어들고 주가의 급등이 나오죠. 하지만 이번 소록스 같은 경우는 이 무상증자 권리락 전에도 2만원대, 2만원대의 주가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었죠. 안 그래도 비싸 보이지 않는 주가를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더 저렴해 보이게 만든다, 이 메리트가 큰 무상증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도 이 주가의 하락세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무상증자 권리락일부터 이 점상을 가버리죠. 이번 연속 상한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사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급하게 올랐다는 뜻인데, 그렇다는 뜻은 이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억지로 주가를 누르면서 이 물량을 모아갖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주가를 점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올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만큼 주가의 상승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 무상증자 물량 상장 타이밍에 맞춰서 이 세력들은 물량을 투하하고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따라산다면 이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겠죠. 이미 소록스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들을 이길 수 없게 설계가 끝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근거를 설명드리면, 소록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닥을 계속해서 기어오다가 이 아리바이오가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한 기업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시작됐고, 결국 이 아리바이오의 대표가 소록스의 새 주인으로 변경되면서 그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하지만 이 7월 달부터 이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주춤하던 상태였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이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승이 시작되고 14거래일 동안 무려 이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 동안 우회 상장이나 이 무상증자에 대한 뉴스나 공시, 어떠한 호재들도 나오지 않았었고, 이런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올렸다는 거죠. 그렇다는 뜻은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매집을 끝냈었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선침해가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뛰어 올렸어요. 역시나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알고 이 상승하는 과정이 아닌 고점에서야 뒤늦게 달려들죠. 하지만 이미 매집이 끝났었던 이 세력들은 이때 물량을 던지면서 1차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8일에 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게 된 건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죠. 주가가 급락하게 되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은 또 겁이 나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이 세력들은 받아먹으면서 물량을 모아가죠. 그 결과 지금 소록스의 급등이 나온 겁니다. 벌써 이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들에게 두 번이나 당한 거고, 결국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엑시트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소록수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적절한 매도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한데, 이 소록수가 현재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투자 중인 분들은 이미 전부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거래량 없이 급등이 나왔다는 건 하루아침에 거래량 없이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이 무상증자를 증여받기 전 이 15분의 1 정도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상한가를 몇 번 더 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 본체인 나머지 물량을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한다면 수익이 아니라 이 손실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벌써 큰 힌트를 하나 드린 겁니다. 이 세력들, 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차익 실현을 끝냈고 나머지 물량으로 주가의 점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거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가 상장한 이후에도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모든 사람이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타점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상장 전과 이 무상증자 상장 후로 분할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영상에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정확하게 가격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 자,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이 소통방 안에서는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이 소록수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두세 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자, 링크 편하게 클릭하시고 들어와 주시고요. 참고로 이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사실 이 무상증자보다 중요한 게 우회상장입니다. 뭐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다 필요 없이 이 우회상장만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주가는 더 미친듯이 날아가겠죠. 하지만 정말 이 소록수가 아리바이오의 우회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 소록수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자, 소록수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합병 상대방인 이 아리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이 우회상장은 이미 물 건너갔고, 자, 이 소록수가 세력들과 손을 잡고 최대한 이 돈이라도 긁어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 소록수의 새 주인이 된 정재준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한테 지분을 취득한 이후, 자, 전 대표한테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이 신주 인수권이나 뭐 전환사채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뭐 100% 작전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보통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탑업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에 뭐 신주인수권이나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을 통해서 이 자금을 끌어모은 이후에 패대기 치는 작전은 번번이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 우회상장보다는 이 소록수를 통해서 최대한 이 돈을 모으려는 계획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과정 중 하나겠죠. 그리고 사실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우회상장을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자, 2018년도와 2022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인 2023년도 총 3차례의 이 상장에 도전을 했었지만 모두 다 실패했었죠.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 상장을 위해서는 이 기술성 평가, 자, 기술 평가에서 이 A등급과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B등급만 받으면서 상장에 모두 실패를 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바이오가 이 소록수를 통한 이 우회 상장을 선택한 건데, 만약에 이 소록수와 아리바이오 양사의 합병이 정말 애정되어 있는 거라면 굳이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부양책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소록수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진 이 아리바이오의 가치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록수의 가치가 낮을수록 더 높은 주가의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상증자 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이 소액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는 건 이 우회 상장이 아닌 이 돈을 끌어모으고 떠내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리바이오의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에서 무려 이 임상 3상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의 이 스펙 추진 업체와
MOU, 자, 업무 협약 마지막 단계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국내에서는 상장에 3번이나 실패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 FDA 3상 진행 회사 중에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리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투자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우회 상장에는 독이 되는 내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이 몰릴 거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았다는 건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속에서는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따로 도움드리려고 이 소통방, 자,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놓은 건데,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소록스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 볼 수 있는지 매일매일 이 두세 종목씩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정말로 타점을 잡아주는지 종목을 추천해주는지, 자,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자, 밑으로 내리셔서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자,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